안녕하세요. 우리 세계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중국의 송나라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중국이 이제는 정복 왕조가 출현하게 됩니다. 이 정복 왕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이번 시간에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복 왕조가 그럼 뭘까? 이 정복 왕조가 뭐냐부터 한번 배워봐야겠는데요. 자, 우리 교과서 283페이지 날개를 보면 정보광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정보광조는 자, 우리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 그리고 몽골이 세운 원나라, 그리고 만주족이 세운 후대의 청나라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정복왕조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설명 한번 볼까요? 모두 북방민족이 세운 왕조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요, 금, 원, 청 이렇게 네 개의 국가를 정복왕조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 단원에서는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이렇게 세 개의 국가까지만 배워볼 거고요. 네, 후일 중국에서 전개된 청나라는 따로 우리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정복왕조, 처음에 정복왕조가 등장한 바로 요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정리한 파일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요나라입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거란족이 세운 나라가 바로 요나라입니다. 자, 우리 요나라는 야유라복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우리 거란족이 부족을 통합하면서 이제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주변 국가였던 발해를 멸망시키고요. 자, 우리 한국사 시간에 배웠죠. 발해, 거란족에 멸망당했다고 했는데 바로 이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과는 송나라와 대립하는 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고려에 침입한 거란족. 우리 이때 누가 막았다 했었죠? 총 3번의 침입이 있었는데 그렇죠. 우리 이번 중간고사 시간에 나왔었죠. 1차 침입은 서희에 의해서 단판으로 물리쳐냈다 했었고요. 3차 침입 때는 강감찬 장군 귀주대첩으로 물리쳤다 했었죠. 자, 바로 그 거란족이 지금 여러분들 지금 배우는 거란입니다. 자, 우리 야유라복에 의해서 부족이 통합된 거란족이 매우 커지면서 발해를 멸망시키고요. 송과 고려와 대립하는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송나라의 일부 영토도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화북지방 일부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우리 교과서 보면서 화북지방이 어딘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좀 특이하게 요 나라의 지도는 이 정보광조 페이지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교과서 페이지로 한번 가봐야 될 텐데요. 281페이지 지도에 우리 요 나라의 영토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 나라가 거란이 이렇게 크게 영토를 차지하고 가면서 좀 어느 정도 이 화북지방, 중국의 북쪽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송나라도 대립관계였었고요. 자, 고려에도 침입하는 등 매우 큰 위세를 떨치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거란 요나라에 대한 정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이 요나라가 어떻게 이제 통치를 했었는지 통치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요나라에는 아주 특수한 통치 정책이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중 정책이라는 통치 정책이 있었는데요. 자, 우리 요나라가 화북지방 일부를 차지하면서 거란족만 지배했었던 게 아니라 일부 중국의 민족인 한족까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거란 입장에서 우리 중국 민족을 잘 지배하기 위해서 중국에 따로 중국인들만 통치하는 따로 통치 체제를 만들고 우리 거란족의 고유의 통치제도도 유지하면서 이렇게 두 개가 함께 병행되는 정책을 만들어 봤는데요. 그게 바로 이중 정책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거란족, 즉 유목민족은 자신들의 고유의 전통의 정책인 부족제를 따랐었고요. 자, 그리고 우리 중국인, 한족들은 농사를 짓는 민족이었죠. 그래서 농경민족은 원래 농경민족이 통치하고 있는 군현제 통치체제를 따르는 이렇게 이중적인 통치체제, 즉 이중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이 거란의 이중정책은 이후에 정보왕조인 금나라에도 같이 이용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꼭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거란족에는 부족제, 한족에는 군현제를 실시한 정책, 이중정책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요나라가 이중 정책을 실시한 이유를 살펴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교과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교과서 283페이지 보시면요. 자, 우리 마지막 문단에 있습니다. 요나라와 금나라, 아까 선생님 말했죠. 금나라도 이 정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우리 중국의 민족인 한족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이중 지배 체제를 채택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이 중국의 민족인 한족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실시한 거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고유의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독자적인 문자를 만들어 사용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독자적인 문자뿐만 아니라 이 이중 지배 체제를 사용한 이유도 바로 이 이유에 속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자신들 고유의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중 지배 체제도 이용하였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중 지배 체제를 실시한 이유 두 개. 한족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이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금 읽어본 문장 중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우리 거란 요나라는 고유 문자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거란 문자라는 문자를 만들어서 사용했는데요. 자, 방금 아까 읽어봤죠? 우리 고유 문자 사용한 이유. 자신들의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용한 거다. 자, 그럼 우리 각 민족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용한 정책 두 가지를 쓰라면은, 그렇죠. 이중 정책도 맞는 말이고요. 고유 문자를 사용한 것도 맞는 말입니다. 우리 교과서 이것이 궁금해에 나와 있죠. 정보광조는 고유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나요? 해서 자,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이중 통치 체제와 문자의 제정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꼭 구분을 해서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거란 문자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오른쪽 보면은 거란 문자가 거의 한자랑 비슷해요. 한자를 조금 변형시켜서 만든 문자인데 어느 정도 한자를 이용한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독자적인 문자라고 만들긴 했는데 한자랑 매우 유사하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거란의 요나라는 몽골이 아니죠. 저 오타네요. 몽골이 아니라 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 이 학습자에 지금 올려놓은 공지사항에 올려놓은 우리 정리 파일에는 금이라고 잘 고쳐져 있을 텐데 그 이전에 선생님한테 받은 친구들은 아마 몽골이라고 잘못 적혀 있을 겁니다. 수정을 꼭 해주세요. 우리 거란의 요나라는 여진족의 금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오른쪽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이렇게 송과 연합의 요를 멸망시켰다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 당시 여진의 금나라가 송과 연합해서 요를 멸망시켰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여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금나라는 우리 여진족 아골타라는 인물이 부족을 통일하면서 세력을 넓혀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 송나라가 좀 미련했어요. 이 앞에 급급해 자기가 앞에 맞닥뜨린 위기를 벗어나는 데만 급급해서 요 나라를 없애고자 이 등 뒤에 있었던 금나라와 즉 여진족과 손을 잡은 거예요. 나중에 이 여진족 금나라가 송을 공격할 걸 생각도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송나라는 여진과 손을 잡고 요 나라를 공격해서 요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진 금나라는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이 송나라까지 차지하려고 하는 야욕을 드러내서 우리 송을 공격해서 송나라가 매우 많은 영토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동했다고 했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렇죠. 강남 지방으로 이동을 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고 부른다? 남송시대라고 부른다. 그렇죠. 우리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화북지방의 대부분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아까 거란족 때 요나라는 일부를 차지했었다면은 이제 여진 쪽의 금나라는 거의 다 화북지방을 차지하게 됩니다. 교과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교과서 283페이지에 지도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남송과 금나라입니다. 자, 우리 금나라가 대부분의 화북지방을 차지하고 있는 것 보이죠? 그 다음에 송나라의 수도였던 변경, 카이펑을 차지하고 있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다. 금나라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진족의 금나라도 거란의 요나라처럼 당시 이중 지배 체제인 이중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우리 거란족의 요나라도 중요했었던 만큼 여진족의 금나라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 이 여진족의 금나라는 유목민족, 자신들 금나라의 여진족에게는 자신들이 원래 쓰던 고유의 제도를 사용했었고요. 농경민족에게는 군현제를 사용하는 이런 이중 제도를 사용합니다. 자, 우리 조금 약간 궁금한 친구들은, 선생님, 거란족 할 때는 유목민족은 부족제라고 사용했다고 했는데 왜 여기는 고유제도라고 쓰셨어요? 라고 약간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울 내용이긴 한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유목민족의 고유의 제도인 맹한모국제에 대해서 우리 고등학교에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우리 중학교 때는 그런 구체적인 맹한모국제 이런 거는 배우지 않아도 되니까 선생님이 그냥 고유제도라고 사용한 거예요. 자, 근데 이 고유제도가 부족제는 아니니까 선생님 부족제라고 쓰기엔 조금 애매해서 고유제도라고만 사용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유목민족, 즉 여진족에서는 고유제도를 사용했다. 농경민족인 한족에게는 한족의 통치체제인 군현제를 사용했다는 이중정책.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여진족의 금나라도 세력을 많이 떨치긴 했었지만 결국 우리 나중에 등장하게 된 몽골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거란과 여진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우리 이 이외에 서하라는 국가도 있었어요. 자, 우리 지도를 계속 볼 때마다 선생님이 다루진 않았지만 여기 보면은 서하라는 나라가 여기 옆에 조그맣게 존재했었고요. 자, 우리 금나라가 차지했을 때에도 옆에 서하라는 나라가 조그맣게 차지를 했었어요. 자, 당시 이 중국 땅에 북방민족 중에 서하라는 국가도 있었는데요. 크게 중국에 큰 영향력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다뤄지진 않지만 우리 간단하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서하는 탕구트족이라는 민족이 세운 국가입니다. 자, 당시 중국 서북지방을 차지하면서 어느 정도 자신들의 국가를 세우고 있었던 나라였었는데요. 자, 보면 아까 지도에서 다 서북 쪽에 위치해 있었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북지방은 우리 당시 서아시아, 유럽과 교역로가 이어지는 비단길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탕구트의 서하는 비단길을 장악해서 중국과 중개무역을 주도하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자, 우리 당시 서하도 고유 문자를 사용했었는데요. 우리 서하 문자도 존재했습니다. 아까 선생님 빠뜨렸는데 우리 여진족의 금나라도 여진 문자도 존재했어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죠. 여진 문자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추가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정보강조의 두 나라, 요나라와 금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북방민족이 세운 세 번째 정보강조, 바로 몽골 제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엄청난 세계 대제국으로 발전한 몽골 제국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누가 세웠냐? 우리 너무나 많이 알고 있죠. 우리 칭기스칸이라고 불리는 본명은 테무친이라는 인물이 바로 몽골 부족을 통일하면서 몽골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칭기스칸은 좀 많이 알고 있을 텐데 본명이 테무친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참고 삼아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우리 이 몽골 제국 세계 대제국이 되어가는 만큼 엄청난 대외 정복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앙아시아의 대부분도 점령하게 되었고요. 자, 아까 앞에서 배웠듯이 금나라도 정복을 하고 당시 이슬람의 최고의 왕조라고 불렸던 최전성기의 아바스 왕조도 멸망시켰고요. 당시 동유럽의 일부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유라시아, 유럽과 아시아를 함께 부르는 말을 우리 유라시아라고 했었죠. 유라시아 대제국을 건설하는 엄청나게 큰 세계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자, 얼마나 컸었는지 우리 한번 쌤이 준비한 사진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시작은 우리 카라코룸이라는 곳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당시 몽골 제국의 수도였던 곳이 바로 카라코룸이었는데요. 이 카라코룸을 중심으로 해서 자, 여진족을 정벌하면서 여진족의 금나라가 차지하고 있었던 이쪽
만주 지방과 중국 북쪽인 화북 지방을 다 차지했었고요. 자, 그리고 우리 남송도 몽골 제국에 왜 멸망당했다고 했었죠. 그래서 남송까지 차지하고 있는 영토 알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필기를 하면서 할게요.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만주 지방과 그다음에 화북 지방, 여기는 금나라가 차지하고 있었죠. 여기를 다 정복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남송까지 정복을 하면서 중국 전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에 멈추지 않고 아까 처음 나왔던 지역이 어디였죠? 그렇죠. 바로 중앙아시아 지역을 차지했다. 바로 이 지역을 차지했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차지했었던 거 우리 아바스 왕조라고 했었죠. 당시 이슬람의 최대 전성기였던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키면서 당시 아바스 왕조의 수도였던 바그다드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그치지 않고 당시 동유럽, 비잔티움 제국이 위치하고 있었던 동유럽까지 영토를 뻗치게 되면서 엄청나게 큰 세계 대제국을 건설한 우리 몽골 제국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참고 삼아 여러분들한테 한번 재미로 이야기해 줄 거는 우리 이렇게 몽골 제국이 엄청나게 이렇게 세계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분석을 한번 해보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에 이 몽골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기마병, 즉 기병, 말을 타는 병사들이 엄청나게 뛰어났기 때문에 이 몽골 제국이 이렇게 큰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자, 그럼 얼마나 이 기병들이 셌길래 몽골 제국이 이렇게 세계 대제국을 건설했냐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어떠한 실예가 있었냐면 이 말을 다루는 기술이 엄청나게 차이가 컸던 게 당시 동유럽을 정복했을 때 몽골 제국이 말을 타고 이제 진격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국경에 있었던 병사들이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국경에 있었던 병사들은 이제 중앙 수도로 가서 얼른 알려야겠죠. 그래서 그 사람도 또 똑같이 말을 타고 이제 수도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 보초스든 병사가 몽골 제국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려고 딱 말을 타고 다 왔는데 이미 몽골 제국은 이 보고를 하려던 병사를 따라잡았던 거죠. 그만큼 말을 다루는 실력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를 하려고 가던 병사들이 다루던 말 다루는 기술에 뛰어넘어서 그 속도를 넘어버린 거죠. 그만큼 엄청나게 이 몽골 제국이 말을 다루는 기술이 뛰어났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분석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몽골 제국이 세계 제국으로 번성할 수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몽골 제국의 사한국의 성례까지만 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사한국입니다. 자, 4개의 한국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한국 하면 우리나라 아니에요. 한국이 아니라 우리 당시 지금 칭기스칸 하면은 이 칸이란 말이 당시 몽골의 최고의 지배자를 칸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칸을 한이라고도 발음을 하기 때문에 이 한국, 칸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개의 국가로 나눴다는 말인데요. 자, 당시 몽골 제국이 자손에게 정복지를 나눠주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칭기스칸이 아들들에게 정복지를 나눠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차카타이라는 자식에게 차카타이 한국을 나눠주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킵착 한국, 일한국, 그리고 오고타이라는 자식에게 나눠준 오고타이 한국까지 성립을 하게 됩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킵차크랑 일한국은 자식의 이름이 아닌데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이 정도 4개의 한국이 존재했다라는 것까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몽골 제국까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몽골 제국이 중국을 지배한 원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